4년마다 펼쳐지는 세계 최대 규모 해군 연합훈련이다. 8월이 되면 하와이 근해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이지스 구축함과 핵 잠수함 등 각국의 최신 함정이 총출동하는데 1990년부터 한국 해군은 림픽에 참가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가상 격침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림픽에서 한국 해군이 활약할 수 있던 배경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현대 해군력이 총집합된 항공모함과 림픽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가 22년이 림팩이 있는 해예요. 근데 림팩이 7월 한여름에 있거든요. 그럼 훈련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루어지나요? 훈련이 이제 정박에 사전회의를 해요. 어떻게 훈련하자. 편은 어떻게 나누자. 그다음에 함포는 언제 쏘고 미사일은 언제 쏘고 뭐 이런 걸 다 이제 사전에 해요. 그렇게 하고 지휘관은 누구고 A조, B조 뭐 나눠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한 일주 정도 이제 사전에 육지 정박에서 훈련하고 나가서 2주 나가요. 2주. 2주 정도 나가면은 가서 맨 처음에 뭐 줄 맞추는 훈련부터 하지 이제 신호문에 의해서 잘 따라오느냐 일이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분기를 잡는 거죠. 그런 훈련 다 되면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함포 한번 쏴 그러면 차례대로 착착착 표적에 함포 쏘고 다음은 미사일 그다음에 뭐 항공기에 날아서도 쏘고 그렇게 이제 그런 훈련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항공기에 날아올 때 대공전 그다음에 잠수함 잡는 대함전 대잠전 그다음에 수상함하고 겪는 대함전 이 국면별을 나눠서 이제 훈련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항공모함이 이제 어떤 국가가 문제가 있을 때는 출항해서 갈 때는 여러 척이 호위함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호위함들을 지휘하려면 정말로 오케스트라 같이 다 보고 지휘를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고 서로 이제 항공모함은 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걸 대잠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잠수함이니까 그런 공방전 훈련하죠.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의 뭐 말과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저희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림팩 하면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이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결과를 처음부터 잘 냈었죠. 어떤 것은 이제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하와이에서는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청군, 홍군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규칙이 있어요. 엄파이어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람들. 네. 근데 그 엄파이어가 최종적으로 선언을 해야 공격의 성패가 이제 갈림이 된다고. 그런데 훈련이 끝나자마자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파이어가 최종적으로 판정해서 각 함정배로 어떻게 코스를 다 확인하고 그 성패를 도장 찍었을 때 발표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게 정확한 데이터인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나가가지고 언론에 나가가지고 탑건도 하고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수십 척을 격침시키고 자기는 탐지도 안 되고 항공모함도 공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1998년도부터 갔는데 미국에서 예상치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잠수함 도입한 지 98년도면은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애숭이 잠수함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가서 사전 준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하고 가서 맹활약을 했죠. 그래서 뭐 공격도 많이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림팩 훈련의 하이라이트 하면은 항공모함을 항공모함과 함께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항공모함에는 함정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죠. 입체작전의 이 대명사잖아요. 항공기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호위함들은 잠수함도 따라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입체작전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훈련을 한다고. 항공기가 오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대공전 훈련 상황을 주고 공중에다 포를 쏘고 미사일 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잠수함을 잡는 걸 하자 그러면 대잠전 막 음파 탐지하고 거기다 폭리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백상어, 홍상어 뭐 우리로 하면 우리 어뢰 여러 가지 이런 걸 떨어뜨리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수상함에 대해서 공격해라 하면은 수상함에 대해서 포 공격도 이런 걸 쭉 해요. 그런데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이동 지역 다 가가지고 적의 이제 항공기는 가서 폭격을 하고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청황군으로 나온다고 청군 황군. 그래가지고 잠수함 차원에서는 황군 역할을 해줘야지. 항공모함 공격해줘야 되잖아. 근데 청군이 뭐 홍군이 돼야지 왜 황군이에요? 통상 황군이라고도 하고 노란군과 파란군. 왠지 홍군이라고. 파란군 하면 빨간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군에서는 황군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 중국에 황건적도 있었잖아. 황건적.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옐로우 뭐 네네네. 포스, 블루 포스 그러니까 그래 나눠가지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이제 클라이맥스고 그다음에 심판 동원해가지고 누가 공격에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배의 성능이 좋느냐, 어느 배의 이 승조원들을 훈련 수준이 좋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강평되는 거죠. 항모가 떨어지면 그 나라는 굉장히 좀 자존심 구기는 일 아니에요? 항공모함이 이 공격을 당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 호위함들은 뭐 했으며 그러니까. 맨 앞에 핵잠수함 뭐 했으며 항공모함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지. 디젤 잠수함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나는 내가 죽어도 승조원들로 같이 죽겠다. 저거는 반드시 격침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각오 없이는 네. 할 수가 없어. 나는 반드시 당한. 왜냐 그 호위 세력이 엄청 많거든. 잡아보셨어요? 네. 내 할 때는 항공모함이 참석 안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아예 불참한 적도 사태에 있나 봐요. 항공모함 4척이 동원됐다고. 네, 네. 그래서 온다고 했다가 가서 하와이 가서 좀 기다리니까 못 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실망했지만은 하와이 주민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요. 항공모함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보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거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항공모함 5, 6천 명이죠. 거기 따르는 배가 또 뭐 거의 10여 척 되지. 그러면 10,000명 정도가 2주일 뭐 2주 정도 정박을 그러네요. 한다고. 그러면은 뭐 쇼핑센터에 막 뭐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안 되니까 근데 입이 나와가지고.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참석을 못했군요. 그렇지. 만약에 참석했으면 우리 문 교수님이 떨어뜨렸지. 나도 죽었을지 모르죠. 공격을 당했을지 모르지. 근데 그런 각오를 해야 돼. 항공모함 공격을. 근데 이제 역사상 2차 대전 때 일본의 I-168이라는 잠수함이 미국의 요코타운 함정을 항공모함을 격침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면은 미드웨이전에서 3대 4로 붙었어. 일본 항공모함 4척, 그다음에 미국 항공모함 3척 붙었는데 일본 항공기한테 공격을 받아가 요코타에 반파됐었어. 반파. 그래가지고 하와이로 들어가려고 이제 수리하러 들어가려고 그냥 절음발이 상태로 갈 때 I-160이라는 그 팔 잠수함 공격까지 격침시켰다고. 그래서 항공모함은 그런 좀 절름발이 상태 이런 아니면 굉장히 공격하기 힘들어요. 림팩 훈련을 하면 해상에서만 모든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예, 하와이 내에서도 육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령부도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와이 경제나 아니면 하와이에는 당연히 영향이 많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평화로운 섬이 하와이야. 정말 깨끗하고 주민들 정말 그게 이제 군함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게 수준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아주 군함들은 정비정돈도 잘하고 항내도 엄청 깨끗해. 물도 깨끗하고. 저희가 또 이제 가볍게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쇼크를 한번 먹었죠. 미국의 군사 이 해군력을 보고 이제 좀 쇼크를 좀 먹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이 오히려 항공모함에 더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원조 강국이었던 일본도 항공모함에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아시아권에서 제일 경쟁이 심화되는 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해군력 경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지금 우리도 항공모함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도 아직도 많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태평양을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미국은 태평양은 자기 이 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된 생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포위하는 작전.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거든. 그래서 인도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해서 중국을 에워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불쾌하죠. 그래서 중국은 항공모함도 계속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구축함 같은 걸 벽돌 찍어내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자기들 평화헌법 때문에 뭐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다음 군을 갖지 않겠다 천명을 했지만 지금 다 바꿔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해병대까지 만들었어요. 중국은 뭐 저 네 번째 배부터는 원자력 항공모함하고 뭐 2040년도까지 열척을 맡겠다 이렇게 좀 세우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왜냐 우리가 잠재 적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잠재 적국이라는데 이미 우리를 괴롭힌 적국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항공모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뉴스 멘탈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항모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가장 유용하게 어떤 점들이 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항모를 갖는다고 해서 싸우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 싸움이 안 일어나게 하자 이거지. 민철 씨가 나약하면 내가 밀을 수 있잖아. 근데 좀 센 것 같으면은 함부로 눈치 보고 이게 억제력이거든. 네. 그래서 항모로 교전이 시작됐다 그러면 양 쌍방이 다 방해요. 네. 요즘엔 전쟁이라면 현대전은 워낙 미사일도 발달되고 그렇죠. 뭐 폭탄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못 일어나게 억제력을 갖는 데에서는 북한이 일본이고 그다음에 제주도 동남방의 칠광구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럼요. 지역이라고 해양 자원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독도 지킴이 일본이 드는 게 항공모함. 일본이 독도를 침범할 때는 어떤 전력을 활용하겠어요? 당연히 항공모함이죠. 가까우니까. 우리 대구에서 비행기 출국에 가면은 독도 가면 15분 내지 20분밖에 싸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모로 딱 스탠바이고. 제가 2002년도에 전대장 할 때, 잠수함 전대장 할 때 잠수함 3척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순시선이 독도를 침범했잖아요. 응? 그때 막 그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막 대치하는 상황 나오는. 그때 일본의 저 후면에는 대형 함정들. 이 마이즈로 그 해군지선 대형 함정들 막 5,000톤, 6,000톤, 7,000톤 되는 배들이 있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함대에 있는 배 중에 제일 큰 게 3,200톤. 만재톤수 3,900톤. 이런 거 대치가 안 되는 거. 그때 잠수함도 우리는 9척 있었어요. 네. 일본은 16척 있었어. 그런데 뭐 저 작전성가에 부르더니 너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번 고민해봐라.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무기를 주고 싸우라 해야지. 무기를 주고 싸워야 돼. 절대로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정신력으로 싸워서 이게 안 이제 됩니다. 그런 시대는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거, 그다음에 바다에서 오는 저건 바다에서 물리쳐야 된다. 그다음에 최소한 독도 이어도 뭐 실곽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이제 항공모함 건조하고 나서는 서해를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그리고 계속 동진하고 있어. 동진. 중국은 뭐 6, 7만 톤짜리 항모가 이렇게 시기이동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3,000톤, 4,000톤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해전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기세 싸움하고 뭐 처음에 뭐 알력 다툼하고 기세 싸움하고 가서 어깨에 밀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포가 날아가고 이런 순차적인.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 밀어낼 수 있는 어깨 싸움이라도 해야 된다. 재미난 거는 항공모함 무용론이 있어요. 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항공모함 전단을 뭐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중국입니다. 아, 근데 더 재미난 건 그럼 중국이 항공모함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들고 있어. 아, 이제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항공모함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무기를 개발한 그 국가가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그런 무기가 있어도 항공모함의 요용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효용성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그 함재기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개장을 거의 끝나가고 있죠. 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재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끝으로 앞에서 쭉 말씀하셨지만 항공모함이 필요하고 또 지속될 이유에 대해서 태 기자님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공모함은 잠수함과 더불어서 이제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잡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의 실리주의자라서 언제나 이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되긴 한데 언제,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인구 절벽의 벽이에요. 병력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를 줄이고 이 병력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대단한 국민이다는 것을 자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부심을 가져 이거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력도 많이 커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그 정도 올라가 있다. 특히 림팩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항공모함은 없지 나머지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우리 탑 클래스예요. 그 정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항공모함을 갖자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국민들 많이 성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림팩 훈련과 이 항공모함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흉내전에서 제외권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건 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이나 뭐 이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교수님은 교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신 혹시 난 절대 반대한다라는 자주국방, 분이라든가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교수님도 저희가 초빙해서 다른 의견 여러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